도와주세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셨는데 병원비를 쓸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돈이 있는데 단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족 누구도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갑작스런 위기 앞에서 내 돈을 쓸 수 없다면요. 이 영상은 지금 건강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 돈인데도 쓸 수 없는 현실,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통장도 있고 잔액도 있고 다 확인했는데 가족은 단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만 믿고 계신가요? 혹시 자녀가 대신 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내가 없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돈을 쓸지 아시나요? 갑작스런 사고, 의식불명, 치매 진단, 사망 후 재산 정리 그 모든 순간 돈은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단 10분이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자산 관리 분야에서 근무하며 직접 경험했던 수많은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귀한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돈은 은행에 있으니 가장 안전하지.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되고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알아서 잘 전해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정작 본인도 가족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긴급 상황에서 가족도 돈을 찾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70대 초반으로 평생 근면하게 사시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죠.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아들이 어머니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인데 왜 찾을 수 없나요? 지금 수술비가 급해요. 죄송합니다만 계좌 명의자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급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생사가 달린 긴급 상황에서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돈인데도 내가 아플 때 가장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두 가지 장벽 때문입니다. 둘째, 잠자는 계좌로 인한 자산 손실 문제입니다. 이명철 할아버지는 80대 중반의 전직 교사입니다. 그는 은행 5군데에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을 지키며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하셨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계좌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통장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3개의 계좌는 어느새 휴면 계좌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죠. 할아버지, 이 통장들 기억나세요? 여기 돈이 3천만 원이나 있어요. 어머나, 그런 통장이 있었나? 완전히 잊고 있었네. 이명철 할아버지는 휴면 계좌가 된 돈을 다시 찾으려 했지만 일반 은행 창구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복잡한 절차와 기다림 끝에 겨우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잠자는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디에 얼마를 예금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돈은 영원히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 금융권에는 약 13조 원에 달하는 돈이 잠자는 계좌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계좌는 언제 발생할까요? 금융거래가 1년 이상 없고 예금 만기가 지난 계좌는 자동으로 잠자는 계좌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더 이상 일반 은행 창구에서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고령자분들은 예전에 만든 통장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면 그 돈은 그냥 잠든 채로 남게 됩니다. 셋째, 상속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박성만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세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통장에 있는 돈 다 너희가 나눠 써라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고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재적 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은행 양식의 청구서. 게다가 세 자녀 중 한 명은 해외에 살고 있어 연락이 쉽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형제 간 갈등으로 협조를 꺼려했습니다. 결국 상속 절차는 9개월이나 지연되었고 그 사이 급히 필요했던 장례비와 병원비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인데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서류 때문에 발만 동동 굴렀어요. 이런 복잡한 상속 절차는 가족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경우 재산 분할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유언장을 써 놓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자필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받지 않은 유언장은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단순히 서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에게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확실한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바로 금융대리인 지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미리 신뢰하는 가족을 금융대리인으로 등록해 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프거나 의식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대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은숙 할머니는 70대 중반의 베테랑 주부이십니다. 이 제도를 미리 활용하여 딸을 금융대리인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2년 후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딸이 할머니 대신 병원비와 생활비를 은행에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금융대리인 덕분에 급한 상황에서도 내 돈을 쓸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금융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액 조회 및 거래 내역 확인, 일정 금액 내 출금은행마다 한도가 다름, 공과금 납부, 병원비, 생활비 등의 필수 비용 처리. 중요한 것은 금융대리인이 마음대로 큰 금액을 이체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대리인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금융대리인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 신분증. 2. 금융대리인으로 지정할 사람의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 중요한 점은 이 제도는 반드시 본인이 건강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 후나 의식 불명 상태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아직 난 멀쩡한데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은행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하니 주거래 은행부터 하나씩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 잠자는 계좌 관리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1년만 거래가 없어도 계좌는 잠자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찾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소중한 돈이 그냥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최민수 할아버지는 60대 후반으로 5년 전 만들어둔 통장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서류 정리 중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2,500만 원이 잠자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통장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돈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깝죠. 잠자는 계좌를 방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통장 목록 만들기. 모든 통장 목록을 한 곳에 정리해 두세요.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대략적인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2. 정기적인 거래하기 6개월에 한 번씩 소액이라도 입출금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거래만 있으면 잠자는 계좌가 되지 않습니다. 3. 인터넷 뱅킹 활용하기.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4. 가족과 공유하기. 통장 목록을 신뢰하는 가족 한 명과 공유해 두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많은 은행에서 어르신 전용 시니어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씨 크기가 크고 필수 기능만 간단하게 모아둔 서비스죠. 박정숙 할머니는 60대 중반으로 손주의 도움으로 시니어 뱅킹 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일주일 만에 기본 기능을 익혔고 이제는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손자가 큰 글씨로 설정해주고 간단하게 알려주니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매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마음이 든든해요. 이미 잠자는 상태가 된 계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휴면 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1397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내 계좌 한눈에 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안심 신탁 제도입니다. 신탁? 그거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500만 원부터도 가능한 소액 신탁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탁은 쉽게 말해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미리 약속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매에 걸리면 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라. 매달 70만 원씩만 찾을 수 있게 해라처럼 조건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정미영 할머니는 60대 후반으로 은퇴 후 8천만 원을 신탁으로 맡겼습니다. 조건은 내가 병원에 입원 후 진단서만 제출하면 의료비로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만 인출하게 해 달라였습니다. 1년 후 실제로 큰 병으로 입원했을 때 이 돈은 의료비로 바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신탁 덕분에 아프면서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내 의지대로 돈이 쓰이니 마음이 편했죠.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의 용도와 사용 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생활비 신탁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는 구조. 2. 요양비 신탁 요양원 입소 시 비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설계. 3. 의료비 신탁 병원비로만 사용될 수 있게 조건 설정. 4. 손주 교육비 신탁 손자녀의 대학 학자금 등 특정 목적으로 설계. 또한 신탁은 상속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망하면 이 돈은 장남에게 40%, 차남에게 30%, 막내딸에게 30%를 나눠준다와 같이 정확한 분배 비율까지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강동원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으로 안심 신탁을 통해 상속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 사이의 갈등을 우려해 재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해 두었습니다. 아들들이 내가 없은 후에 다투지 않았으면 해서 미리 정해뒀어요. 이렇게 하니 마음이 편해요. 신탁 가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신탁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 시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신탁할 자금, 수익자 정보, 원하는 조건과 목적. 신탁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상담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절차를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해결책 60세 이상 전용 금융 혜택입니다. 60세만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들이 있습니다. 박미숙 할머니는 60대 후반으로 35년 넘게 같은 은행을 이용했지만 어르신 우대 서비스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어 문의했더니 그동안 내던 모든 ATM 수수료와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매번 수수료를 냈는데 그냥 물어봤다면 내지 않아도 됐다니 한 달이면 10,000원, 1년이면 120,000원. 생각해보니 수백만 원을 손해봤네요.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들입니다. 1. ATM 수수료 면제. 본인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 ATM 이용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드는 수수료가 월 일정 횟수 무료입니다. 3. 환전 수수료 우대.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환전 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0에서 50% 할인됩니다. 4. 창구 업무 우선 처리. 일부 은행에서는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금융상품 가입 시 우대 금리 정기. 예금이나 적금 가입 시 일반 고객보다 0.1에서 0.3%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버 전용 금융상품.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일반 상품보다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정책이 자주 바뀝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우대 혜택이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이것 하나로 1년에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으로 이런 혜택에 대해 알게 된 후 주거래 은행 3곳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각 은행마다 예우가 달라서 모두 확인해 봤어요. 덕분에 매년 20만 원가량을 아끼게 됐습니다. 아이고, 은행 가서 물어보기 민망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세금 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5번째 해결책 간편 통장 정리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래된 통장이 집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험. 최은희 할머니도 6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로 그랬습니다. 통장이 10개가 넘었고
심지어 비밀번호도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통장 정리에 나설 날을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1. 모든 통장 모으기.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통장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서랍, 책장, 옷장, 금고 등 모든 곳을 살펴봤습니다. 2. 통장 목록표 만들기. 큰 종이에 표를 그려 각 통장별로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대략적인 잔액, 용도를 적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 적지 않았지만 어떤 번호를 사용했는지 본인만 알 수 있게 힌트를 메모했습니다. 3. 통장 정리하기. 자주 쓰는 통장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로 합쳤습니다. 오래된 통장 중 잔액이 적은 것들은 해지하고 금액이 큰 것들은 하나의 계좌로 모았습니다. 4. 비밀번호 통일하기.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모두 통일했습니다. 단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이 너무 쉬운 것은 피했습니다. 5. 가족과 공유하기. 이 모든 정보를 신뢰하는 딸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죠. 통장 정리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내 돈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됩니다. 이 통장 정리에 나설 날을 시행한 후 최은희 할머니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통장 확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이면 딸과 함께 모든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합니다. 덕분에 잠자는 계좌 문제도 예방하고 자금 현황도 항상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통장 정리에 나설 날을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의 공무원 출신으로 이런 통장 정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각 통장의 용도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1. 생활비 통장. 매달 생활비로 쓸 금액만 입출금 통장에 둡니다. 2. 비상금 통장. 급한 의료비 등을 위한 비상금을 별도 통장에 보관합니다. 3. 여유자금 통장. 당장 쓰지 않을 여유자금은 금리가 좋은 정기 예금에 넣습니다. 돈의 용도를 명확히 하니 불필요한 지출도 줄고 마음도 더 편해졌어요. 6번째 해결책. 긴급 상황 대비 스마트 금융 계획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큰 수술, 장기 요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금융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동수 씨는 60대 초반으로 모든 돈을 3년 만기 정기 예금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금리가 좋아서 만족했지만 갑작스러운 허리 수술이 필요해 급히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만기 전 해지 시 이자 손실이 컸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했고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효과적인 긴급자금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단계 비상금 체계 구축하기. 1단계 1개월 생활비를 입출금 통장에 둡니다. 2단계 2개월에서 3개월 생활비를 CMA나 MMDA 같은 단기 금융 상품에 둡니다. 3단계 6개월 생활비를 해지 이자 손실이 적은 상품에 둡니다. 의료비 전용 계좌 만들기. 가능하다면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입금해 두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미경 씨는 60대 중반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비상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치과 치료가 필요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계좌에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었고 이후 단기 금융 상품에서 자금을 조정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정기 예금을 깨서 손해를 봤어요. 지금은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하니 급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요. 장기 요양 자금 계획하기.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18%는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비용은 요양원 입소 시 월 20만 400만 원, 제가 요양 서비스 이용 시 월 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자 씨는 70대 초반으로 일찍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비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하고 요양자금 전용 적금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미리 검토해 두었습니다. 건강할 때 준비해 두니 마음이 한결 편해요. 혹시 내가 아프더라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안심이 됩니다. 결 강조 및 마무리.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금융대리인 지정 제도로 내가 아플 때도 믿을 수 있는 가족이 내 돈을 대신 관리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둘째, 잠자는 계좌관리법으로 소중한 내 돈이 잠들어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셋째, 안심신탁제도를 통해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넷째, 60세 이상 전용 금융 혜택으로 그동안 모르고 손해보던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간편 통장 정리법으로 복잡한 금융 생활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섯째, 긴급 상황 대비 스마트 금융 계획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인 노년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할 때, 기억력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직 멀었어,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오늘 바로 준비하세요. 평생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 이제는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빛나는 노후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실용적인 정보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